네, 33강 중세 근대 외국 지적 제도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우선은 이제 34강까지가 이제 제 지적 강의 상부분이 이제 끝나요. 이제 하부분은 파트 2 부분은 이제 역사 부분을 이제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강만 더 찍으면 이제 좀 잠시 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중세 근대 외국 지적 제도에서 지금까지 공사 기출 문제가 많이 나왔었던 거는 이 둠즈데이북이라는 파트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둠즈데이북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형광색 제가 칠해 놓은 부분은 실제 공사 기출에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것도 정리한 거니까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둠즈데이북은 윌리엄 1세가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좀 체크해 주실 게 1085년부터 1086년까지 가세 목적으로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영국 내 전범위 대상으로 실제 자료 조사를 실시한 토지 기록이에요. 그리고 실제 자료 조사를 했지 측량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도면을 만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양피지 2권으로 작성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양피지 2권으로 작성한 토지조사부인데 요거는 그냥 대장의 개념이지 지적 도면까지 작성하지 않았다는 거. 요거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요게 좀 실제 시험 답으로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대장과 도면까지 작성하였다 이런 식으로. 그럼 틀린 거죠. 그리고 토지는 물론 가축의 숫자 및 소작인의 수까지 기록했다는 거. 그리고 이 둠즈데이북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세 최초의 토지 자원에 관한 가세 장부라는 거. 최초요. 최초 나오면 좀 약간 뭔가 느낌 오시죠? 최초라는 거. 최초의 토지 자원에 관한 가세 장부라는 거를 좀 인지 좀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맨 처음에 강의했을 때 지적 앞에 초 부분에 가세설, 토지 측량설, 지수설, 지배설, 침략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가세설 부분에서 이 둠즈데이북은 가세설의 증거였죠.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한. 그리고 이 둠즈데이북이 어떤 식으로도 불리냐면 지세제장이라고도 불리고 지세장부라고도 불리고 겔드북이라고도 불려요. 이것도 실제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인데 좀 그때 수험생들을 좀 혼란하게 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요것도 꼭 암기 좀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각각 하나씩 우선은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둠즈데이북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였어요. 1번 지문이 윌리엄 1세가 만들었다. 그리고 근데 지문이 프랑스의 윌리엄 1세가 작성하였다. 이게 1번이었고요. 2번이 국토를 실제 자료를 조사를 실시한 토지 기록이었다. 2번이 이렇게 나왔었고요.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그리고 3번은 토지 대장 도면 작성하였다 라고 지문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4번은 양피지 2권으로 작성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럼 답은 뭐였죠? 3번이죠. 도면 작성을 하지 않는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정리하자면 우선 공부하실 때는 이 연도 꼭 외워주세요. 그리고 지적 도면 작성하지 않은 거다. 그냥 토지 대장일 뿐이다. 그리고 중세 최초의 토지 자원에 관한 가세 장부이다. 그리고 또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이때 문제가 좀 오답이 2개인 것 같아요. 프랑스의 윌리엄 1세가 작성한 게 아니라 영국이죠. 근데 이것도 1번도 맞는 지문이기도 한 이유가 뭐냐면 윌리엄 1세가 영국 왕이었지만 영국말을 하나도 못했어요.
프랑스어만 할 줄 아는 왕이었거든요. 원래 이제 프랑스의 뭐 노르망디 공국에 있었다가 이제 영국 왕이 된 개념인데, 어떻게 뭐 좀 깊게 좀 파악해서 보면 프랑스의 윌리엄 1세도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요 지문은 없다고 생각하죠. 그냥 없다고 생각해 주세요. 윌리엄 1세가 작성했구나. 그리고 얘는 영국 왕이라는 거. 원래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뭐 노르만디 공국.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틀릴 수도 있는데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이거는 없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냥 윌리엄 1세가 작성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도면 작성을 안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한 거니까 지적 도면 작성 안 했다는 게 좀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때 또 공사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영국의 토지 등록 제도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한 지세 장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나왔냐면 1번이 뭐 둠주데이북, 2번이 바빌론 책, 그리고 3번이 지세명기청, 그리고 4번이 요 겔드북으로 나왔었거든요. 뭐 지세명기장은 뭐 그냥 지세재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그때 좀 수험생들을 약간 머리 아프게 했던 문제거든요. 답은 뭐 바빌론 책이지만. 그래서 둠주데이북이 어떤 명칭으로 불리우는지 좀 체크 좀 해두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둠주데이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험에 안 나왔던 밀라노 지적도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밀라노 지적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중세 근대 외국 지적 제도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 연도 꼭 외웁시다. 1720년, 1723년까지. 1720년에서 23년에 작성한 축척 2000분의 1 지적도. 이거는 도면을 작성했구나. 그리고 토지의 생산 능력, 수입 및 소유자를 체계적으로 기록했네. 그리고 여기서 좀 포인트가 근대적 의미에서 세지적을 확립하기 위한 최초의 노력 중 하나라는 거. 요거 좀 한번 좀 인지 좀 해주세요. 좀 이따가 나폴레옹 지적도 하면서 좀 비교 좀 해드릴게요. 뭐다? 이렇게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최초의 노력 중 하나라는 거. 확립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는 의미는 뭐죠? 아직 확립은 안 된 거구나. 그러나 확립을 위해 노력 중이구나. 이렇게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되죠. 그럼 여기서 밀라노 지적도에서 꼭 필수 암기는 뭐다? 1720년에서 23년 연도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축척 2000분의 1 지적도, 축척 이 숫자까지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둠주데이북도 연도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좀 체크 좀 해두시고, 세지적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다. 아직 확립된 건 아니고 노력 중이구나. 그러면 나폴레옹 지적도를 이제 좀 볼게요. 나폴레옹 지적은 프랑스죠. 누가 만들었냐? 나폴레옹 1세가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드람부르가 위원장이었다는 거. 근데 이 드람부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중 미터법의 창시자는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미터법의 창시자는 누구인가? 이 드람부르. 좀 이것도 좀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연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1808년부터 1850년까지 실시했다는 거. 연도도 꼭 체크해 주시고요. 이거는 어떤 거였냐면 토지 생산량 조사를 했어요. 그게 생산량과 비옥도가 있었고 소유자 조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일필지를 조사하고 측량까지 했다는 거. 요거는 뭐 이 부분은 달달 외우시는 건 아닌데 좀 확실히 인지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근대적인 지적도예요. 그리고 근대적인 지적도고 지적부까지 작성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 다음 중 세계 최초 근대적 지적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나폴레옹 지적 고르시는 문제가 나오죠. 세계 최초의 근대적 지적법이자
요 부분 근대적 지적법이자 근대 지적의 시초라는 거, 요거 꼭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요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이 나폴레옹 지적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지적의 완성이에요. 완성이자 세지적의 확립이죠. 완성이자 확립이죠. 어차피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법지적 성립의 전환점이 됐어요. 아직까지는 법지적은 아니었거든요. 법지적은 뭐였죠? 소유지적. 나폴레옹 지적은 뭐다? 세지적의 완성이자 확립이라는 거. 그리고 법지적의 전환점이라는 거. 법지적의 확립은 아니에요. 문제가 이렇게 지문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폴레옹 지적은 법지적의 확립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점 꼭 체크해 두시고, 세지적의 완성이자 세지적의 확립이라는 거, 법지적의 전환점이라는 거 좀 체크 좀 해두시고요. 왜 이거를 또 여기서 좀 약간 깊게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밀라노 지적도는 뭐라 그랬죠? 세지적을 확립하기 위한 최초의 노력 중 하나라는 거. 근데 나폴레옹 지적도는 세지적의 완성이자 확립이라는 거. 요 두 차이점을 좀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정리하자면, 중세근대 외국 지적제도에서 우선 둠주 데이북에서 볼 거는 누가 작성했는지, 윌리엄 밀스가 작성했고 1085년에서 1086년에 작성했다는 거. 그리고 양피지 두 권으로 작성한 토지조사부이자 토지대장인데 지적도면은 작성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세 최초의 토지자원에 대한 가세장부이다 이라는 거. 그리고 지세대장, 지세병기장, 지세장부, 겔드북으로도 불린다는 거. 이거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밀라노 지적도는 외우실 게 1720년에서 23년, 그리고 축척 2000분의 1 지적도, 그리고 세지적 확립을 위한 노력이라는 거 좀 체크 좀 해두시고요. 아직 확립된 게 아니고 노력했다는 거. 그리고 나폴레옹 지적은 나폴레옹 1세 드람부르가 위원장인데 드람부르는 미터법의 창시자라는 거. 연도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꼭 외워주세요. 1808년에서 1850년. 그리고 이 나폴레옹 지적은 토지 생산량 조사를 하고 소유자 조사를 하고 일필지 조사 측량까지 했다는 거. 측량까지 했네요. 그리고 도면도 작성했어요. 근데 둠주데이북은 뭐다? 토지대장만 작성하고 도면을 작성 안 했다는 거. 그리고 뭐 지적부도 작성했고 뭐 지적제도 창설했다는 거. 여기서 포인트는 지적도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어떤 평가가 있냐면 세계 최초의 근대적 지적법이라는 거. 이게 보통 기사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다음 중 세계 최초의 근대적 지적법은 무엇이냐? 그럼 나폴레옹 지적 고르는 거. 그리고 세지적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법지적 성립의 전환점이었네. 그러나 법지적의 확립은 아니라는 거. 요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요 중세 근대의 외국 지적 제도는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33강은 여기까지 하고 1부 마지막 강의 34강을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